8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하루 만에 다시 내렸습니다. 잭슨홀 강연에 대한 관망세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 박 지표가 대체로 부진하게 나오며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을 높였습니다. 3대 지수는 1% 내외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허리케인 아이작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전일보다 87센트 하락한 배럴당 95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2분기 국내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사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평균 5.1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 거래가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와 비상장사일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장의 모든 시선이 미국 와이오밍주로 쏠려 있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대감이 강한 만큼 투자자들은 하루 더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2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장중 한때 19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들의 강한 매수로 종가상 1900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닥의 강세도 어제가 예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지금 바로 출발하죠.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건강하시죠?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자 대표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1900선 지지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로 장중 한때 1900포인트를 내주기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 300일 이동 평균선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있을 잭슨홀 연설에서 이 QE3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 주가가 좀 급락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많은 분들이, 이 파동에 대해서, 요즘 유언비어가 이제 파동이 안 맞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유언비어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제도권에서 주식 안 배운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주식에 지금 철저하게 기관들이 개입하면서 파동으로 움직이는 모양이 뚜렷하게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하락해서 62% 조정받고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폭에 0.1마 틀리는 지지 모양이 오늘 정확히 보이는 그런 국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파동을 안 맞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파동 안 맞으면 지금 파동이 대세론에서 있을 수 없는 건데 다 그 유언비어입니다. 자기가 못 배웠기 때문에 못 배우면 자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1900 지지는 될 것이다. 이제 3분의 1 조정해서 상승폭의 38% 조정 이후에 이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은 저점 주식을 매수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일단 38%인 1895를 깨면서 시작했다가 제가 볼 때는 1895포인트가 저항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복귀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300일 2평이 깰 때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300일 2평이 깰 때 장대 음봉이 난다 이렇게 보고요. 2평이 5일 10일 그 다음에 5일 20일 오늘 궁극적으로 10일, 20일 데드 크로스가 나느냐. 보통 이 세 개의 이평이 세 개 다가 모든 것을 데드냐 골드냐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두 개 자체가 데드를 확정함으로써 장 자체는 약세 모드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10일, 20일 데드 크로스까지 난다면은 장 자체는 약세다. 그리고 이 공부를 오늘 수익을 말하다 저녁 10시에 제가 상세하게 공부하는 법을
일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0시에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꼼꼼하고 구석구석 촉촉하게 여러분 가슴을 직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자체는 약세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복귀를 할지, 복귀를 하는데 1895포인트의 복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일단 아침에는 개입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때 거의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이 선을 그어놨는데요. 선물의 무게 중심이 247.50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뭐 어떠니 저떠니 할 거고요. 주식은 예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급락한다 해놓고 그 이튿날 말을 바꾸면 그런 건 안 되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주가는 오늘 저점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248 선물 밀리면은 중심대까지 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단 저점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요게 이제 여러분 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 동력 보면 요 검은 선이 이제 지수입니다.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볼 때 바닥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 붉은 선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11시경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다가 돈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리고 그 후속 따로 여러분 보다시피 개인들이 물려가는 그런 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할 때 돈 먹은 사람이 누구냐? 외국인이 돈 먹었다고 똑같이 왜? 지수가 검은색하고 같이 움직인 게 뭡니까? 검은색 같이 움직인 게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들이 고점 매도 후에 이제 고점 매도 후에 전량 8월 14일이죠. 14일 고점 매도 후에 주가를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게 외국인인데요. 수급이란 자체가 돈 먹는 사람이 고점에 팔고 나가면 수급이다. 외국인 사고 기관이 사고 중요치 않다. 저점에 주가가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파는 게 수급이다. 이렇게 보는데 개뿔도 모르면서 수급을 뜯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수급 국면으로 봤을 때 지금은 패자 부활점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특히 이제 기관들이 조금 일찍 팔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들이 보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곤색이죠. 곤색들이 있는데 주가 지금 빠지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아우성 치면서 개인들이 울면서 후회인데 제가 볼 때는 뻐꾸기 방송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우리 쌤 방송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청송촌님이 팔아라 하면 파는 그런 부담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주식을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타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다. 1885에서 1905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다. 인데 오늘 또 이 매물대에서 굉장히 치고받기 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오늘 저점에서 아래 꼬리 달고 장중에는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저점에 강력하게 매수를 하시는 타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행스팬2에 선행스팬2 자기 자리에 있는 선행스팬2가 하락을 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주가의 하락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니 화요일까지 정도만 약세를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지지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1900 아래에서는 강력한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선이 상승하는 자리에서 전환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장 자체가 굉장히 조정이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기준선이 서서히 전환선이 서서히 거의 종착을 다가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오늘 아침이 단기 일주일 저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포스코, 한국전력 쭉 이런 거 시가총액 10개 종목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크게 파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판 사람들은 기관이 팔았는데 기관들은 최근에 수익률 구조 저점에 샀던 걸 판다 이렇게 보고 외국인들은 팔 여력이 크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장이 뭐 주가 저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르는 그런 모양이지만 큰 수익이 짧은 수익이지만 큰 수익이 못 난 이유는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50% 한도가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못할 것 같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분명히 저점 단타가 나올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120만 원 깨지면 저점에 사시면은 120만 원 장중 분명히 찍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매수해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누차 말했죠. 이번 장에 중국 증시 이야기를 안 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저가를 뺏기려고 했기는 해외 증시로만 이야기하는데 중국 증시가 제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죠. 전사인데 오늘은 제가 볼 땐 저점 갱신은 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2050의 지지가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국 증시가 2050에서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겠지만 2050에 하방 이탈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의 반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증시도 저점을 찍고 캔들 차다가 양혼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가 일단 지지되는 곳에서 지지된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파동과 일목균형표를 철저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10시에 저녁 10시에 이제 수익을 말하되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종착역은 60일 이평입니다. 60일 이평인데 60일 이평 상승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캔들 차트가 제가 볼 때는 하락폭의 상승폭의 38%인 1895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종가로 1895를 반등 위에 오른다면 장 자체가 60일 평이 반등한 후에 부딪힐 거고 만약에 1895에서 하방이라면 60일 이평을 쉽게 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는 항상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계속 쉬어가자 했는데요. 오늘은 분명히 저점 날이다. 왜? 오늘 1900 이하 저점에서 사봐야 빠져봐야 거의 1% 정도밖에 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파형으로 봐서는 상승폭에 62% 빠지는 그런 모양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저점 매수하셔도 분명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저 밴드를 보여서 오늘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볼륨저 밴드를 볼 것 같으면요. 볼륨저 밴드의 형태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 자리가 장 자체가 중심선에서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21 이평이 꺾이지 않는 부분이죠. 21 이평이 꺾이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주가가 급락이 주가가 1870 이하 가고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빠지더라도 볼륨저 밴드 하단에서 다이고 올 것 같고요. 오늘 볼륨저 밴드가 하단이 1875 이상으로 올라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장 자체가 30포인트 만약에 빠진다. 오늘 절대 저수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볼륨저 밴드가 중단과 하단이 상승하고 상단이 하락. 그래도 아직까지 주가가 본격적으로 세 선 중에 두 선이 상승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주식을 오늘 저점 매수 날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죽자차자 해야 되고요. 자,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 모든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천천히 보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오늘 저점 매수하신 종목들은 수익 나면 60% 정도는 바로 매도하고 40%만 월요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즐겁지만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보신 분 많습니다. 혹시 고향에 계신 분 있으면 위로 전화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거운 주말 청송촌동과 센방송 우리 박미라 앵커님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 수익을 말하다 기대하시면 풍족히 만져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남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남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지난 8월 3일이었습니다. 그때 추천받은 종목이 매커스였는데 이 종목 목표가가 2,6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종가가 3,765원.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 말씀 좀 주시죠. 예, 지금 현재 그 정치 테마가 상당히 좀 마지막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치 테마들이 대부분 다 지금 급등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는 좀 다르게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은 특정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이 올랐으면은 내일쯤에는 또 안 올랐던 종목이 오르고 또 네. 그 다음 날은 또 새롭게 안 올랐던 종목이 오르는 순환매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 6월, 7월 정도에서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8월 정도에 횡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진행들이 좀 만들어지기 전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가가 한번 올라오면서 매물 테스트를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주가가 연속 급등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패턴들을 요번에 수익을 못 내셨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대기 매수 형태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패턴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 안철수 관련주나 아니면 그 박근혜 관련주, 문재인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이 수급이 완성되는 대로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때문에 종목이 올라서고 난 다음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르기 전에 종목군들을 미리 발굴을 해서 선침해를 하는 형태의 진행이 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거래가 터질 때까지는 갖고 가셔야 되는데 전일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우리 증시도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주목을 해서 진행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뭐 이 종목하고 비슷한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 주가 연속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과거에 제가 이제 여름 관련주로 소개를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막판에 가서 한번 더 끌어올리는 형태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한가가 깨지더라도 주가 자체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커스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도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도 역시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네. 정치 테마주는 상당히 좀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고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매기만 몰리는 상태라서 투자자들께서도 정치 테마의 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정치 테마는 뭐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 듣기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해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고평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는 뭐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 해서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대응할 종목이 시장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형태로 단기 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간다 하시면은 이 정치 테마의 주가 급등도 어쩌면 하나의 시세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내용표보다는 훨씬 더 급등세를 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매기가 한번 그렇게 강하게 몰릴 때는 또 이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만 자제를 좀 하신다면은 이것도 그냥 하나의 시세로 인정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폭탄 돌리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 손에만 안 터지면 된다. 이런 심리가 크기 때문에 대단히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건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예전에는 사실 뭐 정치 테마가 초창기에는 종목들이 급등세를 타다가 잠깐 급락을 하고 조정을 받아도 그걸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크게 났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시면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조정을 받아버리면은 주가가 안 올라오면은 그대로 고점에 물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주로 고민을 하신다라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자체가 아예 안 나왔던 숨겨진 정치 테마라든지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고요.
최근에 급등세를 탄 몇 가지 종목만 보셔도 현재로서는 뭐 따라붙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면이 많죠. 오픈베이스가 지금 대표적인 그 관련주로 평가가 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관련주로 상승세를 탔다가 어제 급락을 했죠. 특히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개인들을 완전히 따돌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6월 달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40% 정도 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이미 40%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7월 달에 한 달 옆으로 계속 기면서 내려가다가 개인들이 도저히 매수에 대한 자신감을 못 보일 때 포기하고 들어올 때 주가를 끌어올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을 따돌렸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좀 억울한 생각은 드실 수 있겠지만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성급하게 매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으로 한번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테마주 워낙 빠르게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어떤 종목 잡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예,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네.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후발주자 형태인데요. 그 안철수 관련주 해서 안철수 재단의 인맥으로 지금 종목을 엮어 들어가는 형태인데 이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그다지 높지 않고 해서 뭐 꼭 정치 테마로만 부각을 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 다른 내용으로도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일단 정치 테마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앞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살 때 지금 현재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많이 갖춘 상태의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7월 달에 주가가 고점을 끊고 그 다음에 쭉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계속 기어가면서 그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기존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면은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에 개인들께서 무조건 자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좀 나누어서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는 일단 1,9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유도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분할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가 유리하니까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전 고점인 13,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인데요. 강하게 깨지 않는다면 9,000원의 경우에도 소량씩 분할로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휴맥스 홀딩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대응해보자라는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잭슨 홀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에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9월 앞두고 우리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HMC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뭐 모멘텀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좀 수급적인 부담이 금일에도 좀 추가적인 조정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주요 정책 변수가 9월 중순까지 좀 이연되고 있는 흐름이고 중국 증시도 지금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좀 단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연일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차익 프로그램 매물출에 대한 부담도 좀 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이후에 국내 증시 상승을 유인했던 것이 바로 차익 프로그램 매수 유입인데 이제는 이것이 오히려 수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베이시스가 지금 0.6포인트 이하에서도 지금 매도 차익 거래 출회가 가능하고요. 0.3포인트 이하에서도 약 한 1조 원 이상의 차익 프로그램 매물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향후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중요한 수급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잭슨홀에 대한 연설 경계감, 그다음에 유로존 경기도나 우려가 계속 좀 유럽 시장과 좀 미국 시장을 다소 좀 하락으로 좀 이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시장 하락 압력이 한 단계 좀 더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국내 시장 전략으로는 내수주라든지 시장 방어주의 단기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하반기에는 좀 소비 심리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요. 9월에 또 추석과 중국 명절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의류라든지 유통, 화장품 등의 어떤 관련주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소형 유통, 패션, 화장품 거기다가 좀 추가한다면 게임과 제약, 그다음에 바이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단기 접근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오늘장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먼저 오리온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오리온 지금 타켓 프라이스를 바라보는 가격은 한 107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한 5,400억 정도, 영업이익은 691억인데 예상치보다도 거의 30% 육박하는 그런 높은 실적을 좀 나타냈던 부분도 있고요. 2012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역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분기 실적의 성장세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믿음은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해외 제과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제과에 대한 높은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 토토 사업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제과 쪽입니다. 그래서 중국만 볼 것이 아니라 베트남 법인이라든지 러시아 법인 쪽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이제 베이직하우스를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베이직하우스는 한 2만 원 정도로 지금 타켓 프라이스를 좀 잡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하반기에 어떤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공제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점점 실적은 좀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좀 감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2010년 이후에 매장을 상당히 많이 늘렸던 부분이 있어요. 매장 확대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하반기로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지금 직영 방식에 대한 그 매장만 보더라도 2010년에 241개였는데 2011년에 288개였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역시 아무래도 뭐니 해도 베이직하우스 모멘텀은 바로 중국 시장의 성장 지속 흐름이겠죠. 그래서 관련 피해 업종 종목을 봤을 때 LG패션이라든지 한섬과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과 대비 비교했을 때 이런 어떤 수익성 개선되는 흐름은 오히려 두 종목보다 좀 더 앞서고 있는 좀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베이직하우스가 물론 중소형주긴 하지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최근 오름세 보이고 있는 오리온과 베이직하우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9월의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투자 전략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바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장중에 1900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가상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오늘 잭슨홀 컨퍼런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단기, 중기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중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기는 7월 25일
바닥 가능성이 뭐 여전히 높고요. 이제 중요한 게 단기인데요. 오늘은 좀 혼조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대형주들,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따라서 좀 혼조세가 나타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보면 결국은 다시 한번 1900선을 이탈하고 하락을 지속할 것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하락을 하든 아니면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그냥 1900선 전후에서 움직이든 저는 이러나 저러나 내려간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900을 깼다가 회복해주고 끝났는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때도 보면은 윗골이 달아주고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도 아랫골이 달아주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차트로는 전혀 그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기 저점은 여전히 동일하고 단기 같은 경우에도 1900선은 깰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뭘 말씀드렸었냐면은 1900은 확실하게 깨진다. 다만 1850까지 깨질지 말지 그걸 고민하고 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동안 저의 시황을 신뢰하셨던 분들은 일단 1900까지는 깨진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이번에 위험관리도 되고 특히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코스피 하락 시나리오 발생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해외 증시가 하락하면은 이제 하락 명분이 발생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이시스가 악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거품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매수와 외국인 매도가 이제 복합적으로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를 사실 검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해외 증시는 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하향세입니다. 분명히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자,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다우존스입니다. 21선 이탈한 것은 꽤 됐습니다. 한 며칠 됐고요. 특히 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징적인 종목이 다우존스 아닙니까? 미국 지수인데 일단은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국 한번 보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21선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봄 고점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독일인데요. 그나마 독일이 가장 강했어요. 어제 근데 드디어 21선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봄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21선 단기적으로 이탈하고 봄 고점 돌파 못했고.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증시는 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번엔 다시 자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제가 선물해서 매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제 4,5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6,000이 넘었었지만 어쨌든 4,500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 9월물 누적 추이를 보면 7월 10일에 최고 27,000계약 매도였다가 8월 9일에 5,100계약 매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는 무려 8,700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다시 매도 트렌드로 바뀐 건데요. 제가 8월 27일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왜 복수의 칼을 가느냐? 지난 7월에 어떻게 됐냐면요. 7월하고 8월 그 초까지 흐름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코스피 지수로 제가 환산해 드릴게요. 1832.5에서 매수하고 무려 1895에서 손절했습니다. 60포인트 이상에서 손절했으니까 엄청나게 손절했죠. 그러니까 복수의 칼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역시 이제 제가 잠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외국인의 코스피 200 선물 매매 추이입니다. 지난 7월 12일에 27,000계약 매도, 8월 9일에 5,100계약 매수, 순매수였죠. 그리고 다시 치는 이렇게 하락 흐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 1,200계약 이상만 대충 매도해도 누적이 10,000계약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됐다 설명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요. 자, 세 번째가 뭐냐?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어제 4,451억 원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어제 4,000억 나왔으면 되게 많이 나왔네? 나올 만큼 나온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7월 25일 저점 이후에 무려 9조 원 이상이 아직도 순매수예요. 아직도 나올 게 9조 원이 남았어요. 절대로 이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미친 듯이 또 어제 매수했죠. 무려 3,000억 이상을. 그리고 외국인들이 1,500억 매도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코스피 하락 시나리오 발생 순서 말씀드렸고 오늘 검증을 해드렸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저 올라가면 기분 좋아하고 떨어지면 기분 나빠하고 차트쟁이들 나와가지고 맨날 선긋기 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이상한 보조지표 갖고 그런 것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면요. 저도 방송하기 쉬워요. 근데 왜 이렇게 해주느냐? 여러분들을 시장을 보는 눈을 좀 넓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로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강의라고 생각하시고요.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의 메커니즘, 그 다음에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갖춰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주식 비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5% 보유하신 분들은 좀 주식 비중을 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현금화 비중을 계속 늘리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이미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네.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1925가 넘든 밑에든 뭐 1900이 깨든 직장은 이미 0이에요. 그리고 전원만 제가 선별적으로 1925 이상에서는 25, 1925 미만에서는 10, 그 다음에 1900 미만에서는 0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합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은 현재는 일단 위험하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5월, 6월, 7월에 계속 보셨던 분들이야 뭐 저의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확인이 아니라 예측 스타일로 좀 시도를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확인해서 만약에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전 대응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점에서 빠진 지 100포인트 되고 나서 장 끝났습니다. 저점에서 올라온 지 100포인트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가네요. 이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측을 시도해드리고 저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를 목표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 전략들을 좀 잘 좀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핵심이 또 뭐냐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일단 지금 장상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데요. 제가 미리미리 어느 정도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느 선까지는 확실히 하락한다고 보고 어느 선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걸 잘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측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한 번에 다 끝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고점이든 저점이든 적당히 힌트를 드리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역시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오늘 짱팁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예, 코덱스 인버스와 레버리지 활용 방법인데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와 레버리지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특징, 활용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먼저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지수 고점에서 비중 한 50에서 75%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50에서 75%가 좋고요. 특징은 뭐냐? 수익과 손실의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보다는 느리고요. 활용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락장에서 현금 보유자에게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왜냐? 사실 0% 사인 냈을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개인들이 조바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왕창 매수하게 하면 아주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전에서 저희 고객들은 최소 50에서 현재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7,500원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입니다. 100% 들어갔는데 이제 겨우 뭐 한 3.6% 수익입니다. 하지만 10% 비중이라고 계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36%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수익 아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지수 저점에서 한 비중 25% 정도가 딱 맞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우량주를 잡고 싶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이게 딱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활용은 뭐냐면요. 어쨌든 우량주 대신 여러분들이 종목 고르기 싫으신 분들은 이게 최상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략주 대신에 오후 방송에서 추천하신 종목들 점검을 해주신다고요. 종목이 많은 만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KINX가 현재 그 최대 평가액 30%, SK컴즈가 18%, 그 다음에 이제 웹젤이 17%인데요. 이게 어제 그 최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더 가면 더 올라가겠죠. 어쨌든 오늘은 전부 다 매도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코스닥 종목들도 이제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1900이 무너지게 되면 어차피 더 이상 순환매 나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특정한 업종, 테마, 종목 중에서 강한 종목도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업종이나 테마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선에서 꼭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대응 전략과 함께 시초가 공략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드디어 잭슨홀 연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도 관망 심리가 뚜렷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은 이번 한 주의 마감이 공간에 일단 벤 버냉키 의장의 그 연설에 지금 모든 글로벌 증시들이 많이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시장을 봐드렸을 때 이번 주는 전략 후강에 대한 좀 가능성이 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지수는 급락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지수는 1970포인트까지 0고점 자리까지, 그러니까 5월에 0고점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은 신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외국인 투자들은 상거래 연속 1000억 이상의 매도 규모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압박을 시켜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어떤 연설에 대한 발언에 따라서 지수가 좌우의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과 실망감이 모두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고점 자리에서 실망감을 맞이할 것이냐, 혹은 주가가 바닥 자리에서 혹은 지지가 나오는 자리에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오히려 호재를 맞이하여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결국에는 지수의 상승에 대한 부분과 지수의 하락적인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좀 제한을 둔 모습이기 때문에 한 주가 수준에서 만약 코스피가 추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1870포인트에서 1880포인트 수준까지는 하락에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주가의 조정 국면이 예상외로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보다는 불안과 또 위기에 강한 주식들이 강한 상세의 탄력들을 지속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여주었던 컴투스, 또 게임빌, 그리고 파라다이스, GKR 이런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아마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70포인트 구간대에서 지수의 하단폭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1870포인트 이하에서는 아마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1870포인트대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시초가 공략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중수 트레이더 이상에게 또 적합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네이블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매수 시그널이 좀 유입이 되면서 전일 상한가로 마감된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상장된 지 지금 이번 7월 달에 상장이 돼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상장 당시에 대한 연고점 자리인 11,400원에 대한 고점 자리를 오늘의 시초가 자리에서 한번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위쪽에 대한 매물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봤고요. 네이블이 지금 상한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좋습니다. 차세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문자나 사진이나 이런 파일들을 전송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시장에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중장기적으로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 상한가가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초가 기준은 11,500원, 전일 종가 기준보다 일단 강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11,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지속적인 관심과 목표가까지 한번 유지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블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나정우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부터 살펴볼게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더존 비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기업들의 스마트워크 환경, 도입과 또 디클라우드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더존 비전은 국내 최대 ERP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이런 ERP라는 것은 기업 전체의 경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현재 동사의 경우 이 ERP 라이센스 판매와 또 유지
보수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매출 비중이 ERP 부분으로 약 76% 정도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최대 업체에 맞게 향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사옥 이전과 함께 인프라 확충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신사업 부분으로 전자금융이랑 또 디클라우드 사업이 추가적으로 수익원이 다변화될 전망인데요. 차세대 IT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디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클라우딩 컴퓨터 시장이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빠른 외형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수급 상황을 보면 최근 약 2주간 계속해서 기관에서 지속적인 매수세를 붓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체를 보면 연기금이라든지 보험 그리고 투신권에서 상당히 많이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체들의 경우 단기로 보고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사의 성장성과 또 디클라우딩 컴퓨터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미리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도 클라우딩 컴퓨터로 그런 관심에 의해서 한번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하락 추세는 이때 이미 돌파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재차 조정을 보이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점을 잡으면서 바닥을 한번 잡아주고 지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이제는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기간에 수급이 붙어주면서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비록 좀 지금 보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 상당히 매수에 양호한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로는 약 한 11,350원에서 11,600원 정도 전일 종가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런 전고점과 11 이평선이 만나는 약 한 1,7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한 13,0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9월에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